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에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계열학과 취업률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4년제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고등교육법에 보면 대학의 목적, 4년제 대학의 목적, 전문대학 목적, 교원대학 목적, 기술대학 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의 목적은 우수한 직업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취업률로 평가하는 것은 법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 보면 지금 우리 대다수 예술계열 학과들이 속한 4년제 대학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격을 도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문과 넓은 의미의 예술을 연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목적에 따라서 4년제 대학의 평가를 하려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교육을 잘 시키느냐, 학생들이 학문과 예술을 얼마나 연구하느냐, 학생들이 사회 봉사를 대학 자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걸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취업률을 목표로 평가를 한다면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장관을 평가해야 됩니다. 매년 대학생 취업률이 낮아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마다 구조조정을 하든지 평가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고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취업률로 대통령을 평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법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그 어떤 우리 사회에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정도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 비슷한 숫자입니다. 거기에 영세 자영업, 지금 자영업을 또 권장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이 한 550만이 됩니다. 인구의 70%가 불안정한 노동 속에 살고 있는데 특히 이 예술인들 쪽에서 비정규직이 극심합니다. 한두 사람의 스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어떤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전에 예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됩니다. 영화라든지 음반 산업이라든지 특히 방송, 언론 쪽에서 이 예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부분부터 없애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계획하고 무원칙적인 정원 조정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서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우리는 전 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양과 예술과 기초학문을 어떻게 육성하면서도 이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서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무차별하게 취업률 이런 걸 절대적인 기준 30%가 넘는 기준으로 이 사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서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고 아무 계획이 없는 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즉흥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주 단기적인 그런 잘못된 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IT 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하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가령 지금 주당 40시간인데 주당 20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그 스페인 같은 나라, 유럽 전체가 그렇지만 실업률이 스페인은 45%가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10% 되지만 그 유럽처럼 설문지를 바꾸게 하면 2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 막대한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을 노동시간을 줄여가면서 나머지 시간 중에 인간이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화와 예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미래에서 권장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반도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예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그렇고 드라마 그렇고 음악 산업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이런 산업들을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죽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예술대학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는지를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잘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교육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평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하고 있는가는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있고 그 교수들이 우수하게 하고 교과 과정이 얼마나 충실한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평가와 더불어서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평가 지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학을 순서를 매겨서요, 정원 조정이 필요한데 인구 감소 때문에 순서를 마치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치듯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겨서 아무리 잘해도 순서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밑에 있는 몇 대학을 15% 대학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대학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2020년까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대학은 전부 다 실용적인 학과들만 살아남고 취업이 잘 되는 과들은 기초학문 죽고 문화예술은 다 죽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간다면 어떤 기준이 돼야 되냐면은 그 어떤 질적 기준을 마련해서 각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대학은 퇴출시키되, 그러면 가령 어떤 지역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역별로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경제와 지방산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학별 티오가 문제가 아니라 또 권역별 티오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권역에 10개 대학이 있는데 다 교육 목적에 충실하게 잘 교육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0개 대학이 다 n분의 1로 정원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 만능주의적 서열을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 질에 맞게, 그리고 지역 발전 균형을, 학문의 기초 학문의 어떤 골고루 발달을 위해서 그런 식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지금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교과부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런 기준을 만들 때, 지표를 만들 때 대학 구성원들과 상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 만드는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대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주로 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그런 분들이 맡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종교는 좀 겁나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준 건데 그분들이 전혀 예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지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표를 새로 만들려면 대학 구성원들과 이 학문과 예술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한 논의 끝에 만들어야 될 겁니다.